안녕하십니까. 저는 보미엔지니어링 본부장 윤송민 상무입니다. 저희 보미엔지니어링은 건설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마음으로 최고의 품질, 최고의 기술, 완벽한 고객 만족을 실천하고자 전임 직원이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으로 성장하는 깊이 있는 회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미엔지니어링 공무팀장 정호인 과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품질 1등을 목표로 아름답고 튼튼한 건축물을 지어 사회에 공헌하자라는 존경받을 만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질을 위해서라면 투자를 아끼지 않고 매출을 줄여 골조 품질 향상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중요시하는 회사로서 본인의 직군을 잘 알고 열정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이라면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보미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하여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정말 장점이 많고 일하고 싶은 회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정대민 과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복지 수준이 다른 대형 건설사와 비교해서 절대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롱홀리데이 제도를 마련하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푹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약직보다는 정규직, 단순 일자리 제공보다는 회사와 가족이 함께 간다는 가치관이 이런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반이 아닐까 합니다. 보미 엔지니어링은 청년 내일 채용 공채를 적극 장려하여 장기 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야근이나 외근의 경우 야간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심 귀가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의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물론 법인콘도나 자녀 학자금 지원을 통한 복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 이외에도 특별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우수 준공 현장의 노고를 취하하고 업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좀 부여하고 책임의식을 북돋아주는 독특한 사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급을 막론하고 회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을 공유하고 넋두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내 문화와 관련하여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은 바로 워라밸입니다. 점심시간이 2시간인 덕분에 휴식 시간을 이용한 헬스, 산책, 여가생활, 개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퇴근 후에는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관심을 가지실 채용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미 엔지니어링은 골조 시공과 공무를 담당할 직원들을 신입, 경력직으로 구분하여 상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건축기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경력직이라면 2년 이상의 골조 공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하시게 될 경우 서류 전형을 통과하시면 실무 면접, 임원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미 엔지니어링 사원 송순빈입니다. 저는 입사 꿀팁을 가장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기업과 그리고 직무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공 지식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자신이 잘 역량을 펼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면접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답변은 항상 두괄식으로 그리고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입사한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업무에서 주도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주어진 틀에만 맞추시기보다는 무슨 일이든 왜라는 물음을 가지신다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선배가 돼서 후배님들을 잘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동영상 잘 보셨을까요? 조금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대민 과장님 익숙한 얼굴 나와 있어서 제가 마스크 낀 얼굴만 봤는데 영상으로 보고 아 저렇게 생기신 분이시구나 하고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주 아리따운 선배님이 잘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영상도 우리 장병님들 호감이 사드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그 보미 그룹이 이제 보미 건설하고 보미 엔지니어링이랑 같이 있는데 뭐 얼굴을 보고 사람을 뽑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이제 패기와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보미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전에 보셨던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자회사로 있는 보미 엔지니어링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저희가 일부러 좀 준비를 했던 게 저희가 회사를 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던 모든 제도라던가 절차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보미건설이나 보미엔지니어링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한 지원들이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영상이었고요. 아울러서 오늘도 채용 설명을 보시면서 보미건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소소, 계급, 성명 적어주시고 질문을 적어주시면 채택한 답변들은 저희가 바로 인사 담당자님께 여쭤볼 것이고 저희가 기프티콘도 계속해서 발송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미건설에 네.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선 제가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회사 소개랑 그리고 관계사 및 업종 소개, 채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마무리 인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 소개로 제가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미라는 저희는 이제 보미건설이나 보미엔지니어링이나 저희는 건설회사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라던가 아니면 비전이라던가 아니면 저희 임무가 어떤 건지를 좀 고민하면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보미건설의 꿈은 100년간은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럼 저희는 오래가는 기업을 만들어서 좀 오랫동안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저희가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는 거이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강조할 수 있는 건축물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서 건축물을 이제 중심적으로 그리고 이제 집중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코어 밸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된 이유가 건축물이라는 것 자체가 튼튼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고 튼튼한 건축물이 사회에까지도 공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가치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소개를 좀 더 하자면 저희가 경영 실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보미건설만 놓고 보면 시공평가 순위가 저희가 65위입니다. 예, 그리고 네네. 이제 저희 시공평가액은 이제 4,500억 정도가 되는데, 전국에 한 2,000여 개, 아니 수천 개 정도의 건설 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으로. 네. 그 중에 65위고, 저희 기업 규모로는 중견에 속하는 1군 건설 회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계열사로 이제 보미 엔지니어링이랑 보미 건설 그리고 보미 엔터프라이즈를 두고 이 세 개의 회사를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 분야도 진출하셨네요. 이게 그런 이제 방송 연예에 관련된 엔터프라이즈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부동산이라던가 이제 건축물을 관리하는 회사를 이제 자회사로 또 두고 있습니다. 네, 땅과 관련된 게 네, 그렇습니다. 계시는군요.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질적 성장을 좀 사실을 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른 건설 회사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걸 비난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양적 성장을 통해서 매출액을 증대시키고 고용을 많이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미건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질적으로, 기술력으로, 그리고 품질적으로 개발을 해서 성장을 해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저희 꿈이고, 그렇게 되면 또 품질 1등을 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당연히 저희 회사 되게 우수한 편이고, 네, 지금 네. 봤는데 신용등급 우수하시네요.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요. 오른쪽 편에 보시면 저희가 그 성장했던 거라던가 아니면 저희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들이 좀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토목 건축 시공 능력은 꾸준하게 저희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는 100위권 밖에 있었던 회사인데 지금은 65위, 10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업계 평균이 100%가 넘습니다. 뭐 심한 경우는 600%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해서는 45% 정도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재무 건전성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이제 현금 유동성을 말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캐시플로우가 얼마냐라고 네, 하는 부분이 순환이 있는 잘 되고 네, 있네요. 현금 순환에 대한 부분인데, 업계 평균이 한 160% 정도가 되고, 이게 한 200% 정도가 되면 굉장히 이상적인 그러네, 상회하고 있네요. 네,
좋은 회사다라고 보는데 저희는 좀 많이 상회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안정적 경영 실적이라던가 우수한 신용도 그리고 계열사 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서 최고의 품질을 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회사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요 공사 실적을 좀 알려드리는 게 그 보미건설이라는 이미지를 좀 인식하게끔 하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미건설은 주로 서울, 인접, 경기도 주변에서만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지방도 있지만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게 그 가장 큰 게 지금 9번 노량진 드림스퀘어 복합빌딩이라고 지금 노량진역에 서울 노량진역에 가면 그 노량진 어시장이라고 하나요? 네, 네. 네. 노량진 수산물시장 건너편 바로 맞은편에 저희가 엄청 큰 드림스퀘어 복합빌딩을 네. 하나 지어놨습니다. 네. 예, 올해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뭐 보통 다른 아실만한 거는 보통 대학교 한방병원이라든가 대학병원 그리고 역세권 주변에 있는 좀 유명한 오피스텔들은 지금 보미건설이 많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좀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류센터를 좀 많이 집중해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특허라든가 면허를 좀 소개를 하려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놨는데 당연히 건설회사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서라든가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서 등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격 증명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좀 종합 건설사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빠른가요 지금? 괜찮습니다. 네. 다양한 회사에 네. 다양한 나라의 국가의 이제 등록증, 건설 면허가 다 있구나라고 좀 보았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저희가 몽골 같은 경우는 몽골에서 그 병원을 저희가 몽골 그 국립의료원을 저희가 건설을 해서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현재로는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제 복합 비즈니스 센터를 저희가 건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케냐 카이스트라고 해서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그 국내에 있는 카이스트와 협업을 해서 그 국립과학원을 지금 짓기 위해서 저희가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로 지금 진출해 있는 곳이네요. 보미건설이 지금 주력이 국내인가요? 아니면은 이제 해외는 이제 보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해외를 저희가 이제 보조적으로 좀 하는 편이고 주력은 국내입니다. 네, 국내에서 사업을 좀 왕성하게 하고 있으면서 이런 국내에서 저희가 완성된 기술력이라든가 품질 관리 시스템을 해외 사업에도 좀 적용을 해서 좀 그 나라의 개발 도상국이 되는 나라에 좀 사회 공헌을 좀 많이 하려고 저희는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치가 돼서 이제 해외 파견, 뭐 지점 근무도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발령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근무를 하게 되면 뭐 다양한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요즘 좀 사실 해외 나가기도 힘든데 이제 해외에서 또 좋은 또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병분들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만 아니라면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보미 그룹 내에 관계사가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좀 가장 경쟁력 있는 관계사인 보미 엔지니어링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링은 골조 공사 전문 회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파트를 지을 때 기둥들이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이 기둥을 전담으로 해서 이제 시공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보미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참여를 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품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서로 조화롭게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 보미 엔지니어링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보미 건설만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또 활로라고 하죠. 저희 여러분들 좀 익히 알고 있는 GS 건설에서 짓고 있는 자이라는 브랜드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 아파트에서도 저희가 협력업체로 등록이 돼서 골조공사를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저 도표를 보니까 보미건설이랑 보미 엔지니어링 뭐 같은 보미니까 같은 계열사겠구나 했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나 했는데 저렇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었군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저희가 그 몽골에 그 국립의료원을 보미건설에서 건립을 했었다고 했는데 네. 시공을 했었는데 그때도 보미엔지니어링에서 인력을 투입하고 기술력을 투입을 해서 함께 건설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보미건설에 지금 본사가 있고 현장직이 있고 그 직영과 외주 이렇게 분리되어서 지금 채용이 이루어지나요? 뭐 저희가 사실은 구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진 않습니다. 현장직이나 관리직. 네, 현장직이랑 관리직 구분하려고는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채용을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우시려면 시공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시공이 있지만 말은 시공인데 실제로는 시공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거고 본사에서는 그런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본사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봤던 직영공사 및 하도급 관리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네요. 자, 보통 말씀을 드리면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보미건설을 예를 들면 보미건설에서 사람을 저희가 공사를 관리하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 직원이 또 관리하는 이 노무자들이죠. 현장 노무자들을 또 채용을 해서 공사를 또 진행시킨다고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공사 시스템은 좀 그렇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보통의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이라는 걸 하죠. 협력업체를 네. 고용을 하고 그 협력업체가 자신의 공사를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재하도급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물론 그건 법적으로는 좀 제약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기술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술력을 고용을 하는 거죠. 근데 보미건설 같은 경우는 직영공사 시스템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력에 좀 장점이 있고 저희가 품질 관리를 좀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성이 좀 느껴지네요. 건축물 품질에서는 안정성이 있고 네. 품질 관리도 잘 되는데 일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직영인 직영이니까. 그 남들한테 이거 해주세요라고 시키면 좀 더 쉬울 수 본사 직원들 있는데 직접 하셔야 되시니까. 네, 근데 저희가 또 그런 걸 못 봅니다. 저희 회사는 제대로 된 품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그 노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약간 보미건설 직원으로서 약간 프라이드는 느껴집니다. 본인들이 아유, 이제 네.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있으시고요. 네, 이 건축물이 또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뭐 우수 하도급 업체 선정 및 관리라고 이렇게 뭐 연기를 해놨는데 이런 거는 뭐냐면 본사에서 저희가 그 협력 업체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저희가 직영공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기계 장비라던가 뭐 시공을 조금 일정 부분은 다른 전문 업체들한테 떼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이렇게 저희가 등록하고 선정, 입찰, 확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놨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는 이제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이제 채용 절차, 이제 우리가 사실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네, 이 자리를 네. 마련했는데요. 보미건설의 경우는 저희 온라인 취업 박람회도 채용 건수가 올라와져 있는 기업이시잖아요. 이번에 올라와져 있는 걸 보면 현장 관리 건축 기능공으로 현장 관리 보조, 현장 시공 보조를 채용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네. 어떤 업무를 말하는 걸까요? 현장 관리 보조는 네. 말 그대로 현장에서 돌아가는 현장의 관리를 보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직접적인 예로 현장에서 저희가 공사를 수행하다 보면 노무자들이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게 노무 투입 내역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노무가 투입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내역들을 자료화해서 어떻게 보면 공사 일부에다가 저희가 공사 일부를 작성을 하고 이제 그런 거에 나중에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노무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장 내에서 자재라던가 이제 뭐 공기구라던가 장비라던 것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그런 투입되는 내역들을 관리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금하고 나중에 이제 공사 수행하는 부분에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관리 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보조라고 되어져 있는데 채용 형태가 정규직이어가지고 보조부터 해서 이제 전체 업무로 올라가는 그런 스텝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요건 저희가 사실은 전역 장병 채용 박람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그러셨군요. 직무라고 보시면 네. 되는 게
그 아무래도 이제 대학 전공자라던가 이런 분들이 없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군 장병들을 우대에서 채용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현장 내에서 아니면 회사 내에서 어떤 게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근데 충분히 처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건설업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 성장할 수 있게끔 그 단계를 마련해 놓으려고 저희가 현장 관리 보조라는 것을 정규직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공도 무관하고 경력이 아니라 신입직도 뽑겠다고 되었던 이유가 이제 건축에 대한 거를 배워서 익힐 수 있게끔 지원하시겠다는 부분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대사항은 그런 분들 다 지원을 할 수 있으나 그래도 우대하는 전공과와 자격증은 있다. 이 정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전공이라고 하면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전공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건축과라던가 아니면 뭐 건축공학과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나와서 처음부터 이제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업무를 잘 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는 지금 예시는 건축 기사인데요. 기사가 아니라 산업 기사. 산업 기사도 가능하고요. 점수 우대 점수 차이가 있을까요?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점수적으로는 매기진 않지만 네. 일단 우대는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서 자격증 네. 있는 사람은 우대에서 채용하시는군요. 네. 근데 저희가 제가 면접관으로 나가서 이렇게 참가를 해보니까 이 건축 기사라던가 뭐 산업 기사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막상 면접에 와서 기술력을 여쭤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학문적으로 이끌으셔가지고 현장에서 경험이 없으셔서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희가 좀 항상 지금 뭐 회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기업의 오너가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치를 깨달을 줄 아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이제 이치를 깨닫는 거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갈증을 느끼면 이치는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론적인 그런 논리에만 파묻힐 게 아니라 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선배들이 왔던 발자취를 좀 따라가고 그리고 주변인들과 좀 약간 소통을 하면서 배우게 되면 충분히 누구나 전공자가 아니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업무들입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와 있는 질문도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병여단의 유상현 병장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네. 제가 휴학생인데 복학을 안 하고 고졸 채용으로 들어가도 무관하나요? 방금 내용하고 유사하겠네요. 채용하는 데는 저희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학교를 졸업을 굳이 안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뭐 전역하고 네. 바로 취업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본인이 학업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지금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은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하셨던 말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집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라고 한다면 이란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더 좋은 인재로 우리 회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인드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설업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래도 열정이라든가 고민하는 게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오래 못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내가 이 건축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를 고민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찾아주시면 저희는 정말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채용까지도 연결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올해 초에 이 박람회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 군 간부, 그다음에 군 장병들을 선호하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검색했을 때 연초에 전역 간부를 채용하시겠다고 보미건설에 올라와져 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우리 군 필자, 군 간부를 선호하시겠구나라고 익혔던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조금 가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그 간부 생활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책임감이죠. 책임감이죠. 책임감, 성실성 끝내줍니다. 저희가. 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네. 건장하게 이제 몸을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셨던 분들이고 네. 집중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한 예로 제가 저희 팀에 공군 장교 출신인 공군 대위 출신인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물론 제 후임으로 제가 채용을 해서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군 간부님 채용해 주신 기업이시군요. 네. 그 친구가 5년 공군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공군에서 대위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예편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제가 이제 스카웃을 제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 쪽 회사에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됐는데
우직합니다. 이렇게 우직한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성실과 책임감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좀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 산업 분야입니다. 보수적이다는 말은 뭐 저희가 뭐 생각이 꽉 막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꾸준하게 뭔가에 대해서 집중력을 꾸준히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끈질긴 체력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군 장병들을 좀 선호하고 군에서 또 활동을 해주신 분들, 업무를 해주신 분들을 좀 우대해서 좀 많이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이면은 군 간부님이나 뭐 병사님들도 대부분 공병병과 출신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병과 특기는 뭐 상관이 없을까요?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셨다 그러면 사실은 경력으로 우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공병, 뭐 건축 공병 관련해서 건축 관리를 하셨던 분이다. 네. 군에서. 그럼 이제 건축 경력을 2년을 인정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그 이외에도 그냥 군대를 갔다 오신 군대를 전역을 하신 분들이라면 군대 2호봉을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2호봉 인정해 주세요. 네. 다른 데는 1호봉 인정해 주지 않나요? 그럼 저희가 이제 좀 취지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장병들에 대해서만큼은 간부가 아니라 병사도요? 병사들도 2년씩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큰 가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입인데도 2호봉을 안고 돌아가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대졸자 채용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온 직원들은 이제 2년 하고 나면 승진 대상이 되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4년을 해야지 승진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점을 점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승진율은 좀 있나요? 시간이 되면 딱딱 진급 잘 좀 되고 그러나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을 해서 그 몫을 할 수 있는 직원들, 예를 들어서 뭐 주니어들이라고 하죠. 네. 주니어급에서의 승진은 저희가 연차만 차면 이제 좀 큰 무리 없이 진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 네. 물론 이제 관리자 직급까지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뭐 과장 올라가는데 리더십이 없거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제 뭔가를 처리하지 못하는 능력인 경우는 조금씩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좀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하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니어들한테는 문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격 요건 좀 보고 싶은데요. 그 우대사항의 관련 학과 전공 건축학과 그리고 뭐 토목학과 이런 쪽일까요? 우대되는 과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우대될 수 있는 과는 건축하고 토목이 가장 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건축 회사다 보니까 건설 회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 더 좋고, 저희가 그 건축물은 사실은 건축이라던가 토목만 있는 게 아니라 기계 설비도 있고 전기 설비도 있습니다. 네. 소방 설비도 있고 그리고 안전 관리라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노무 관리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전공이 아주 뭐 특별해야 된다 그런 건 사실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 지역이요. 이번에 나온 거는 서울 특별시 전 지역이에요. 네. 지방 근무가 없고 그렇게 되나요?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나중에 뭐 지방 경상도라던가 전라도라던가 다른 쪽에 현장이 생기면 모를까, 아니 지금 현재까지로는 경기도권에만 지금 한정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해외 현장 지금 2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의아했던 거예요. 건설직이면 지방으로 발령이 많이 날 것 같은데 딱 서울 지역으로 딱 표기가 되어 있으셔가지고. 그건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역량 때문에 그런데, 그 물류적인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류 창고라든가 물류 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기도권에 이제 물류 센터들이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집화가 경기도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 쪽에서 아직까지 현장들이 많이 보유가 되고 있고, 서울권에 현장이 많은 이유는 저희 주력 상품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세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무래도 지방에 내려가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참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복리후생이랑 연봉 부분인데요. 아까 영상에 보니까 농할리데이, 그다음에 네. 특별포상금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걸까요? 롱할리데이는 보통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면 저희가 연차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1년이 지나야지 15개의 연차가 일반적으로 네, 저희가 그렇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그렇게 발생하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롱할리데이,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추석 같은 경우죠. 올 다가오는 추석에 보면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이제 평일이지 않습니까? 네. 네, 나머지는 추석 연휴, 월, 화, 수는 추석이고, 그때는 저희가 연차가 없는 직원들도 공동 연차라고 해서 공동의 휴무를 진행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이라든가 이럴 때는 약 한 2주 정도 이제 저희가 장기 클로징을 해서 2주요? 2주 정도 클로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별보상금은 뭐예요? 준공을 한 현장들에 대해서 아, 이제 그 노고를 네. 취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현장에서 직접적인 그 시공 관리를 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본사에서도 연관성 있게 근무를 했던 직원들한테는 그 준공 포상에 대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준공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적이 좀 좋으면 네. 그 비율은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건설 분야는 약간 이런 부분이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완성됐다는 결과물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 그리고 또 인사 담당자님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시면 어김없이 다른 데서 오픈해주지 않는 자료를 오픈해주시죠. 면접 후에 결정되는 내규 연봉을 오픈해주실 거잖아요. 예, 네.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좀 해주세요. 우리 장병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 위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사실 가면 얼마 받는 거야 이거 뭐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합격까지 해놓고 나중에 기대했던 것만큼 안 되네 하고 또 포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저 대졸 신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졸 신입 그 남자 군대를 다녀오신 분, 전역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가 나가 있는 거는 4,760만 원입니다. 연봉으로는. 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좀 포함이 돼서 약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이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졸 말고 나는 전문 대졸이다. 근데 건설 쪽 관련돼서 이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쪽에 채용이 되는 경우는 약 한 연봉으로만 3,500만 원 정도가 되고 현장 수당이 포함되면 3,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는 고졸이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자지만 그래도 건설업에 관심이 있고 충분히 나의 몫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약 한 3천만 원 정도의 연봉이 측정될 예정입니다. 신입 초봉이신 거죠? 네, 신입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2호봉을 인정해 준 상태였을 때 3천인가요? 네, 군 가산점. 군 가산점을 인정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네. 그 고졸 중에 군 가산점이 인정이 되면 한 3,200만 원 정도 될 것 더 같습니다. 올라가죠? 네, 2호봉 더 올라갑니다. 인정되니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현장 관리직하고 네. 그냥 내근직 있잖아요. 네. 연봉 차이가 있나요? 현장이 오히려 연봉으로만 따지면 한 240만 원 정도 더 받을 그쵸, 것 수당이 같습니다. 더 발생이 네, 되니까 포함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상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쫙 봤으니까요. 실제로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채용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원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자사 양식의 입사 지원서가 있습니다. 혹 뭐 굳이 그렇게 따지진 않겠지만 다른 양식의 입사 지원서가 있으면 그 취업 박람회에서 지금 제공되는 자료도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서류 전형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럼 이제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열정 정도는 충분히 글로써도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고, 자사 양식의 뭐 제시된 문항들을 아니면 혹은 이제 저희 박람회에서 통해서 지원하게 된 그런 문항들을 진솔하게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감안해서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 통과자, 즉 합격자를 바탕으로 실무 면접을 진행을 할 거고, 실무 면접 통해서는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전공자라면 전공 지식이라던가 뭐 관련된 경험을 좀 판단을 할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정을 저희가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력사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적인 지식이라던가 앞으로 저희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합격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최종 합격으로 진행이 되고 OJT라는 것을 할 겁니다. 네. OJT는 저희가 뭐 취업 후에 이제 회사를 소개하고 알려주는 그런 작업이라고들 하죠. 네. 그 임시로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거고, OJT를 거쳐서 진정한 범위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박람회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24시까지 보미건설에 입사 지원을 해주신 분들께서는 인사 담당자님께서 그 서류를 한번 살펴봐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그 서류가 승인되신 분들은 면접을 화상 면접으로 간략하게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향후 대면 면접 진행 관련해서 안내를 해주시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완료가 되시면 저희 그 박람회에서는 면접 지원금을 지원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합격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지요. 그러니까 저희 박람회에서는 그 정도까지가 진행이 되고 이후에 더 구체적인 실무 면접, 대면 면접은 향후에 인사 담당자님께서 그 기업에서 다시 안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도 입사 지원, 면접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많은 면접들을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건설회사에서 면접을 했을 때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사실 들어볼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건설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 면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 이런 인재가 들어왔을 때 호감이 있었던 면접 케이스라든지 좀 이런 게 있었을까요? 건설회사는 아무래도 당찬과 열정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은 저희가 면접을 진행하는데 너무 계산적으로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지원자들이 좀 많았어요. 국회의원 같이 이렇게 주르륵 나오는 분들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기 소개를 해보세요. 그러면 마치 외운 게 너무 티가 나게끔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너무 경직되어 보이고 본인에 대한 열정을 피력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여유가 있어 보이게끔 준비하는 직원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떨려서 여유를 어떻게 만들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 보미건설이 조금 독특한 좀 면접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보미건설에서 면접 보러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좀 진행하고 있는 게 일단은 저희가 본사에 들어오셔서 약간 대기 장소지 대기를 하십니다. 네네. 대기 장소 하실 때 저기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 한 분 지나가면서 뭐 하러 오셨어요? 뭐 면접 뭐 재밌게 면접 보러 오셨어요? 그분 높은 분이죠? 아닙니다. 그 아저씨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는. 네. 그러니까 어르신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뭐 하러 오셨어요 여기? 그러면서 긴장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동네 동생 같은 사람이 한 명 와가지고 면접 보러 오셨어요? 물 가져다 드릴까요? 뭐 이러면서 좀 약간 조금 다가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아저씨 진짜예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 아저씨가 저고요. 동네 아저씨가 접니다. A시군요. 풀어주시는구나 면접 대기장에서. 저희가 있잖아요. 김장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실력 발휘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동생처럼 와서 다가와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저희 경연지원팀에 있는 채용 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조금 여유롭게 먼저 저희가 대기하는 순간에도 좀 긴장을 많이 풀어드리고 실제로 저희가 면접을 하는 곳이 보미 라운지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휴게 공간 같은 곳일까요? 그렇습니다. 휴게 공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카페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조금 자유롭게 음악을 들으면서 저의 건설회사에 대한 이미지하고 상당히 다르네요. 기회가 되시면 저희 성신여대 4번 출구 성신여대역 4번 출구에 본사가 있으니까 지나가시면서 한번 보미건설 라운지도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담당자 했던 말 진짜인가 이렇게 보면서 진짜 그거는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여유를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만 해준다면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면접에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경력직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해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력 사항과 내가 그 경력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 업무를 보면서 생각했던 갈증이라든가 고민거리 그리고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점들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오시는 게 나중에 저희가 면접을 볼 때 경력사항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좋은 답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쭉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것부터 읽어드려야 될지 좀 보고 있는데요. 유상현 병장님은 아까 전에 질문했으니까 다른 분 거로 받을게요. 그다음에 121 기보대대 병장 오승현 병장님 회사 위치 어떻게 되나요? 지금 드렸죠. 성신여대 4번 출구 쪽에 있다네요. 자, 그다음에 오군수 지원여단 95 정비대대 황동규 상병님 혹시 지역 인재로 채용도 하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역 인재는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제가 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지역 인재 어떤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지가
황동규 상병님 어떤 게 더 궁금하신지 알려주시면 또 질문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지역 인재를 채용을 안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니까 주력이 수도권이나 서울이셨어요. 예. 근데 뭐 저희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광주에서 LH 아파트 공사를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왔는데 네. 그때 채용할 때 LH 그 광주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또 채용을 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모를까 지금 어떤 취지로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 인재로가 아니라 그 필요한 TO가 있으면 그 지역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뽑는다는 네네, 말씀이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런 질문도 많이 있네요. 507 항공대대 홍홍석 병장님, 설비 관리 쪽으로 지원하고 싶은데 고졸로 지원한 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충분히 사무 업무를 본사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시공 관리도 본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본사에서 시공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좀 당장은 좀 보조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를 하면서 설비 관련된 업무가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어떤 외주 관리가 들어가고 협력업체 관리가 들어가는지를 조금 먼저 접하고 배우면서 그러면서 하면 나중에 설비 담당자까지도 본인도 좀 물론 공부는 해야 되지만 하실 충분히 겁니다. 네. 하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가능은 합니다. 네. 네. 소속은 밝히지 않으셨지만 박성원님께서 현재 건축기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채용이 된다면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채용이 되고 OJT 시간이 긴가요? OJT는 굉장히 짧습니다.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스케줄에 따라서 요즘 코로나라서 한 이틀 이상 가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가진 그럼 않는데 즉시 업무 시작해요. 즉시 이제 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업무를 하게끔 저희가 떨리네요. 예. 바로 그렇게 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시네요. 네, 그다음에 공군 오비행단 공병대대 손승기 중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전역장병 채용 공고에는 현장 관리 보조, 현장 시공 보조가 올라와 있는데 이후에 직무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그 고졸 사원으로 취업을 채용이 돼서 입사를 해서 4년 정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충분히 시공 현장에서 근무 경험, 관리 경험을 좀 겹치고 나서 건축 시공 관리자로 지금 현재 전환이 돼서 직무 전환이 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도 한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께서 딱 네. 건축 전공자신데 시공 네. 파트에서 안전관리 파트로 전환을 희망하시나 봐요. 이것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혹시 그 산업안전이라던가 안전관리 자격증 있으시면 되죠.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관리자를 또 많이 보살피면서 또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요새 건축 쪽에서 안전관리 자격증 있으신 분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건 유명하죠. 네, 요즘은 좀 핫한 이슈가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자격증. 제가 이제 다니면서 한번 시험 공부를 봤거든요. 네. 한번 시험 문제를 한번 봤는데 이 공부에 대한 전념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집중을 잘 못하면 시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 구조더라고요. 장병님들과 같은 얘기입니다. 네, 저희 뭐 변명이 많죠. 예,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쪽 분야에 건축 분야에서 안전관리 채용을 희망하셔서 저희 교육원에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 자격증 취득을 안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신 거예요. 공병 쪽에 계신 분이나 건축 자격증에 계신 분들. 그래서 네. 제가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 자격증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전망이 좀 있다 보니까 공부 저녁 군 본문회 중에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거는 손승기님 취업박람회 홈페이지 통해서 지원서 제출된 인원에 대해서만 해당되나면 이번 채용건이요. 지금 올라와져 있는 현장 관리 보조, 현장 시공 보조는 정규직 관련해서는 저희 박람회에서만 지원된다고 하셨던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근데 저희가 그 현장 관리 보조는 저희가 채용 공고를 통해서 그 잡코리아라던가 그 채용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일단 올려는 놨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수시 채용, 상시 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 하실 경우에는 이제 뭐 정규직 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접 지원금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 입사 지원을 하신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있고 이 기간을 놓친다 하더라도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기회는 계속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황동규 상병님 저번에도 이런 질문 주셨던 것 같았는데 제가 요거는 좀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52사단 212여단 1대대 1중대 최장익 상병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방 거주자를 위한 회사 자체 기숙사 있습니까? 서울 거는 없습니다.
네, 서울 거는 없고 지방에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나중에 더 강성한 회사가 돼서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우리 파주에 있는 이기감 여단 121 기보대 대상병 조동주 상병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금 알려드렸던 농할리데이 특별포상금 이런 거 외에도 보미건설만의 특별한 문화나 다른 기업보다 차별화된 장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보미건설은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을 요즘은 자립심이라고 하죠. 네. 저희는 그 자립심을 키울 수 있게끔 일반 사원도 담당자가 되고 일반 사원이나 주니어들도 실제로 대표이사 보고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필요한 과정들을 스스로 이제 습득을 해야 되고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좀 혹독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시키는 일만 하거든요. 저희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합니다.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시키는 일을 잘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아무래도 시키는 일이 적응되고 나서 스스로가 자신의 분야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열정 그런 있는 인재 원하신다는 거죠?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집을 좋아하는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이 건축에 대한 애정이 있는 인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네요. 보미건설이. 네, 저희 아까 PPT 화면에서 보미인의 자세 이거 인재상이신 것 같아서 한번 좀 보고 진행을 하고 싶었어요. 이거 네. 요런 네. 인재상을 원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계속해서 지금 박람회 통해서 저희가 세미나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열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열정이 있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좀 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는 좀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고 좀 올곧게 가는 걸 좀 되게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당연히 이제 열정이 있으면 도전 정신이 또 같이 있게 될 거고 또 그렇게 열정이 있어야지 자기 개발에도 또 정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자긍심들이 또 있어요. 또 그 자긍심을 잃지 않고 또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오래 가실 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가정을 위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를 위한 거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나와 가정 회사가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같이 근무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미인 그리고 보미건설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사람인지 많이 알 수 있었고 저같이 참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마음이 따뜻한 그런데 몸은 실천력이 있는 그 남자다운 멤버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었죠. 네, 네. 아리따운 여성분들도. 가끔씩 보다 보면 저희 후배들도 있고 선배도 있는데 그 선배들이나 선후배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당차게 또 업무를 저렇게 잘 해나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자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가 또 기업 문화에서 이런 부분에서 또 차별을 둔다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많은 여직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또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실제로 공사 담당자라던가 공무 담당자라던가 하는 부분으로 많이들 진출해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기 많이 시청하고 계시는 장병님들께서 보미건설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입사 지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저희 박람회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장병을 선호하는 기업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릴 거고 보미건설도 계속해서 저희 장병 여러분들에 대한 채용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혹시 입사하러 들어오는 장병분들 면접 보러 오시는 분들 있으면 좀 더 애정을 갖고 바라봐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또 좋은 기회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자리인 만큼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쓸 예정이고 또 그렇게 또 신경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상시로 채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지원하실 때 지원 동기에다가 박람회라던가 보미건설 알게 됐던 사연에 대해서 좀 적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박람회를 통한 인재라는 것을 감안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입사 전 버튼을 막아놓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채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 계속해서 지원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진행해 보시니까? 제가 생각보다 좀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서 네. 더 많은 정보와 또 체계적인 정보, 잘 정리된 정보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아닙니다. 두서없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은 좀 도움이 듭니다. 됐을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영내에 있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 좀 추석 앞두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이 조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국방부와 국방전직교육원은 청년 장병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